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곰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오늘은 제가 은투자를 통해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투자를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디서 은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물 투자로 직접 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최근 금과 은의 시세는 경제 위기라는 초점에 맞춰져서 2019년 9월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뉴스 언론에서는 1금융권 은행에서 농협은행입니다. 은값이 뛰자 실버바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버바가 나온 지는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과 은은 과거 역사에서도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담보성 있는 화폐로 사용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실질적인 화폐, 종이 화폐의 가치는 폭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금과 은이 실질적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전 투자를 통해 은을 매입해서 수익을 얻었던 경험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은투자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지 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브릭스 펀드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펀드는 성장 가능한 5개의 국가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은행권에서도 금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권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은행권에서 이제 금펀드를 통해서 18%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희 엄마한테도 금펀드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주 거래 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펀드를 이제 들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국민은행이 주 거래 은행이셨는데, 어머니는 신한은행 가기 전에 국민은행에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신한은행 가는 것보다 국민은행 가기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국민은행 창구에 앉아가지고 브릭스의 미래 전망에 대해 한 차장님에 대해서 이제 유망성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또 엄마는 또 신한은행 가기는 또 귀찮으셨는지 또 금펀드는 또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국민은행에서 이제 500만 원 정도를 브릭스 펀드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되는 아주 작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가슴이 메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금펀드는 했거든요. 비가 왔어도 가서 직접 금펀드를 가입을 했었고 18%의 수익을 냈었죠. 그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얘기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은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한 2013년도부터였어요. 그래서 금펀드로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이제 작은 씨앗이 되었고, 경제 서적을 읽다 보면은 또 대체적으로 금과 은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실물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돈이면은 3.75g입니다. 근데 한 2,000원이 채 되질 않았고, 은은 실버, 그러니까 은은 사람들의 관심에 많이 벗어나 있어가지고 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좀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은화도 중국에서 많이 발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위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10위안짜리의 은화입니다. 은화고 거의 한 10돈이 좀 채 안 되는데요. 지금은 한 69,000원 정도의 은화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수집 많은 뱅크상에서요. 그래서 금과 은에 이제 알게 되었고, 은소비는 이제 어떤 전자 제품에도 은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은소비가 이루어지고 은이 좀 더 가치가 있게 될 거라는 정보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과 은에 대한 매장량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 대비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금 대비 은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은은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직접 실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로에 이제 도소매를 하는 은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실버테크라는 곳에 혼자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분점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로 쪽에 2층에 위치한 매장이었는데,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귀금속을 다루는 곳인지 사람을 경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경계하지는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버바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 은괴라고 해서 이렇게 실버바 개념도 팔지도 않았고, 단지 그래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갱이, 은 알갱이로,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은 알갱이로 해서 순도 높은 은 알갱이로 작은 사이즈로 이제 투명 비닐팩에 넣어서 팔고 있었어요. 판다기보다도 그걸로 이제 귀금속상에 이제 그 유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 귀금속을 바라봤을 때는 제 생각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좀 약간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접 판매하는 분에게, 아니 왜 이 실버바라는 거는 은계는 팔지 않는 거죠? 금계는 팔고 있는데 왜 실버바는 팔지 않는 거죠?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직원이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을 직접 개인이 사러 온 적이 많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는 실버바를 왜 파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을 많이 살 의향은 있는데 설명을 좀 해달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게끔 조금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귀금속 도매상이 오고 가는 것을 그 당시에 바라보면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그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듈이라는 개념도 제가 잘 몰랐고요. 그래듈이라는 의미는 알갱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 직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듈로 왜 그 은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그래듈로 사고 팔아야 손해를 많이 안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그래듈이라는 것은 순도가 높은 상태의 작은 은 알갱이를 말하는 것인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귀금속을 만들기 전에 최적의 상태를 얘기함을 그 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금속을 만들 때는 금이나 은이나 이제 그걸 녹여서 만드는데, 그럴 때 공인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 최적의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버바라고 은계를 만들게 되면 공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은을 이제 사고 파는 비용이 올라가게 됨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3.75g당 1,800원 정도의 500만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래 비닐봉지에, 그렇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고 왔죠.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값이 3.75g당 2,350원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의 수익률을 올렸죠. 근데 원래 한 이게 2,8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은 뭐든지 좀 신의 영역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지금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 그래듈로만 팔았던 게 실버바가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사장님이 있었을 때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좀 실버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팔았을 때나 지금이나 은값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은을 직접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책에서는 직접 투자할 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구독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눌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은을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수저를 산다. 둘째, 기념주화 같은 이런 기념주화를 산다. 그리고 셋째, 반지나 목걸이로 산다. 넷째, 실버바를 산다. 은괴를 산다. 그리고 다섯째, 그래듈을 산다. 은 알갱이를 산다. 그리고 여섯째, 직접 광산을 사서 은을 캔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접 광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공임이 들어간 은수저나 반지, 목걸이는 은 시세보다 높게 사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듈 은에 대한 시세보다, 왜냐면 공임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버바 또한 공임이 들어가서 은 시세 대비 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여러분. 기념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임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대비 비쌉니다. 그리고 그래듈,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그래듈은 시세 대비 가장 알맞은 시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살 때를 생각해 보면 팔 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팔 때를 생각해 보죠. 팔 때는 공임이 들어간 은수저, 반지, 목걸이, 실버바는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공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 때 그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공임비나 이런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값보다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념주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요. 더 2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는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나 시간에 바로 팔아서 돈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팔 수 있는 그 취미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어떤 그런 활성화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 잘 팔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듈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래듈은 시세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은투자를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듈과 기념주화입니다. 여러분, 그래듈과 기념주화 직접 투자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한 가지 더 당부할 사항은, 실물 투자는 위기 시에 효용 가치가 높고 좀 더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위기가 아닐 경우에는 금과 은은 다시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물 투자를 총 자산에서 몰빵 투자가 아닌 10에서 20% 정도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위기 단계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과 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 대체크처럼 조금씩 모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은 작은 금액으로도 실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글도 쓰고 있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당신은 실버 세대가 아닙니다. 실버 투자자이죠. 예. 자, 이제 여러분, 은을 사러 한번 가 보실까요? 가보자!